박근영 부장님의 스토리가 있는 주식 한 섹터 더 준비해 주신 게 유통인데요. GSBT 같은 거를 좀 보면 상당히 약세장에서 많이 올라오대요. 유통이 뭐 일단 의류가 먼저 좀 움직였고, 네, 그렇죠? 네, OEM 맞습니다. 쪽이. 네, 유통이 맞습니다. 최근에 올라오는 이유가 있나요? 예. 네, 뭐 안정적인 실적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상기는 역시나 이제 성장주가 아니라 가치주로 가는데, 예. 근데 굉장히 제가 한 가지 짚어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치주 중에서도 돈을 못 버는 가치주는 절대 주가가 못 갑니다. 아무리 금리 인상기라도. 그렇죠. 그래서 성장주에서 가치주로의 변환이 된다고는 하지만 스타일 중에서도 결국은 돈을 버는 가치주 쪽으로 가셔야 되는데요. 유통 쪽에서 뭐 이런 리테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그래도 안정적인 뭐 이익이나 이런 것들 보여줬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가는 것 같고, 의류 같은 경우도 지금 OEM, ODM이 지난 4분기도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주가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오늘 같은 경우 유통을 말씀드리는 경우는 결국은 실적을 보자면 지금 1차적으로는 백화점이 상당히 좋습니다. 뭐 현대백화점이나 신세계가 예. 너무 좋은데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가 우려가 되지만 사실은 최근에 백화점 가보십시오. 고객들이 옛날 같은 경우에 초창기에는 백화점 무서워서 못 갔지만 지금 오미크론 이렇게 상당히 뭐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데도 백화점 바글바글 할걸요. 굉장히 많고요. 더군다나 명품 매장으로 가면 상당히 좀 줄 서 있고요. 한두 시간 기다리면서 명품 매장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태껏 보복 소비가 일단 아직도 이어지고 있고, 해외 쪽으로 결국은 못 가는 돈들이 워낙 크죠. 그 해외 쪽에 1년에 우리나라가 일반인들이 1년 동안 쓰는 해외 쪽의 소비가 항공권 포함해서 한 6조 이상 된다고 해요. 엄청난 돈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이 못 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국내에서 쓰는데 명품을 사기 시작합니다. 근데 백화점 입장에서는 명품의 매출이 크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명품의 매출은 이익률이 굉장히 낮은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명품이 굉장히 많이 팔린다고 해서 백화점이 좋아진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래요? 예. 오, 왜냐하면 명품 브랜드들은 워낙 네, 명품들이 갑이에요. 백화점. 왜 백화점이 지금 모시기 바쁘거든요. 그래서 명품에 바글바글한 개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백화점 입장에서는 명품을 많이 팔린다고 해서 그 명품 매장들이 워낙 매출이 좋다고 해서 백화점 이익이 굉장히 좋아진 건 아닙니다. 물론 명품이 많이 팔리면 그것도 이익에 포함되기 때문에 백화점이 좋아지지만 마진이 높은 건 아니다. 그렇죠. 카테고리 내에서는 명품 매장의 이익률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명품 많이 팔린다고 백화점이 확 좋아진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중요시할 수밖에 없냐면 명품에 대한 전망이 좋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죠? 고수익성인 패션이나 잡화 쪽으로 백화점 온 김에 수요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4분기가 결국은 우리가 의류 쪽도 좋은 게 4분기가 최대 성수기입니다. 분기로 따지면. 그래서 여름에 우리가 그 반팔 티셔츠 하나 사는 거하고 겨울에 몽클레어 하나 사는 거 다르거든요. 단가가 다르죠. 네. 단가 다르잖아요. 티셔츠는 10,000원 정도 하지만 몽클레어는 300~400만 원짜리예요. 국내도 마찬가지. 코롱 스포츠, 뭐 안타티카 100만 원, 200만 원 하거든요. 그러니까 겨울 옷이 워낙 단가가 비싸고 고수익성이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봤을 땐 4분기가 성수기입니다. 근데 명품샵에 가서 결국은 그것뿐만 아니라 간 김에 다른 고수익성의 패션 잡화들을 사기 때문에 지금 그렇고요. 백화점이 상당히 견주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명품 카테고리의 큰 폭 성장 때문에 백화점이 선순환되면서 좋은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현대백화점이나 신세계 정도는 갖고 가자는 이야기인데, 뭐 신세계 정도가 저는 좀 더 좋아 보입니다. 근데 그건 차치하고요. 근데 탑픽을 뭘로 볼 거냐 본다면 결국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마트가 오늘 정도 가격이면 좀 이제 관심 갖고 좀 볼 필요가 있느냐. 이마트는 많이 빠졌네요. 네, 많이 빠졌죠. 그래서 우리가 마트 부분에서 기존점, 그러니까 롯데마트가 경쟁하면서 롯데마트는 다소 조금 이제 완전히 처진 부분이 확실하게 보이는 것 같고요. 폐점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마트의 MS가 올라가는데 기존점의 성장률은 다소 낮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코로나 확산 때문에 방역 패스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3차 접종을 안 하면 못 들어오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트래픽이 다소 좀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점이 역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창기에는 말씀드렸듯이 이마트 겁나서 못 갔어요. 걸릴까봐. 근데 지금은 2차, 3차 접종을 맞았기 때문에 아마 방역 패스 때문에 조금 주저할 수 있지만 그래도 갑니다. 이제 마트 가고요. 그 다음에 기존점 성장률이 약간 좀 그렇다 하더라도 온라인 성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쓱닥함이 좋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상장 이슈도 있죠.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스타벅스 관련된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10%. 커피값 올랐죠. 네. 근데 지분을 75% 이상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제 지분법 관련해가지고 연결로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이제 이마트의 EPS 상향 조정이 확실히 됩니다. 그래서 주가는 많이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스타벅스 코리아의 가격 인상이 이번 1분기부터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스타벅스 10% 올렸다고 여러분들 스타벅스 안 가시나요? 커피빈 안 갈 거예요. 스타벅스 가죠. 근데 물론 이제 며칠 안 가겠죠. 그렇죠. 뭐 하루 이틀 안 갈 수는 있습니다. 네. 불매할 수 있고 정영진 그분이 이제 약간 뭐 SNS 이상한 짓 네. 한다 그러면서 욕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스타벅스는 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센티의 문제이지 이마트의 기본적인 펀더멘탈의 어떤 이슈는 아주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에서는 다소 좀 빠진 상태에서 그 명확하게 스타벅스 코리아가 가격 인상을 하면서 증가를 하고 그래서 이마트 전반적인 EPS가 상향 조정되는 국면이라서 주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는 방어주의기도 하고 필수 소비재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EPS 상향 조정이 명확하게 나온다는 점에서는 이마트 정도를 볼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밸류에이션이 올해 실적 대비해서 지금 PER 8배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 구간이라면 충분히 우리가 한번 좀 길게 보고 이마트 같은 경우는 한번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네. 신세계 같은 경우는 뭐 매분기 지금 최대 실적 계속 나오죠. 그리고 이번에 지금 오늘 내일부터 이제 명성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명절 관련된 뭐 수요가 굉장히 또 많았을 거예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네. 선물도 많이 샀기 때문에 명품 수요나 집객된 고객들이 결국은 이번 1분기에 아마 설 수요도 있었기 때문에 신세계 정도도 상당히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보셔야 된다 하고요. 지금 신세계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 기준 PER이 7배 정도 수준인데요. 글로벌 백화점 업종 대비해서 50% 디스카운트 받고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다소 조금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물론 많이 빠진 상태에서 제가 좋아하는 섹터는 아직도 저는 IT 하드웨어 쪽입니다. 개인적으로 중심은. IT 하드웨어 좋고요. 오늘 대형주 중에서 삼성전기 보세요. 별로 안 빠지거든요. 그런 종목들 IT 하드웨어 계속 말씀드렸던 IT 장비 부품 소재 계속 좋습니다만 그리고 2차 전지 장비주도 좋다 말씀드려서 보면은 원익 PN이라든지 그다음에 CSI 뭐 이런 종목들이 계속 좀 좋았잖아요. 뭐 그런 종목들이 좋았는데 오늘 제가 스크러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IT 하드웨어 쪽이 집중적으로 좋아진다는 느낌을 갖고 예. 있지만 그래도 이제 좀 방어적으로 본다면 유통 쪽에서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 있다. 그래서 이마트와 신세계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